네, 안녕하십니까. 우물박개구리 외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희 우물박개구리의 그 전쟁편 중에서 네.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그 중에서도 안시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안시성주라고 하면 주로 양만춘으로 알고 있는 양만춘 장군에 대해서 양만춘 장군의 이름이 진짠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양만춘 장군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양만춘으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안시성준 조인성이죠. 안시성 조인성, 그 영화 안시성에서 그렇죠. 조인성이 양만춘 역할을 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생각보다 잘 어울렸던 것 정말 같아요, 생각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안 봤어. 안 봤어? 와, 봐야 되는데. 거기 설현 나옵니다. 봐야지. 우리 설현 씨가 나온다고. 거기 여동생 우리? 나옵니다. 자, 일단 한번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과연 이때 안시성 전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잠깐 봅니다. 네. 그 당시에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당나라의 당태종 2세민, 이 당태종은 불세출의 임금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삼국사기에서도 용병을 하는 재주가 신통하고 무적이었는데 동쪽으로 고구려에 들어왔다가 안시성에서 패했다. 그 안시성주는 가히 영웅호걸이다. 하지만 역사에서 안시성주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심히 그 부분이 애석하다. 아, 누군지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적고 있죠. 그 이름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공된 이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시성주라는 이름만 남아있죠. 과연 그 안시성주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록된 야사와 중국의 기록에는 이 안시성의 전투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이 지금 전해지는 가칭 양만춘 장군이 활을 쏘아가지고 당태종이 눈에 눈을 맞췄다. 그렇습니다. 눈을 맞췄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목은 이색 선생이 지은 시에도 보면 고구려를 주머니 속 물건으로 여겼으니 배구시에 눈이 빠질 줄 어찌 알았으랴 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 이 조선시대 때까지도 당태종의 애꾸는 비사가 중국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조상들의 시에서 그것이 있는 것은 그래도 뭔가 중국에라도 가서 뭔가 보고 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라는 기록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중국 기록에서는 어떻게 안시성에서 당태종이 패배했는가? 여기 좀 중국 입장에 어떤 기록이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 자치통감에 보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시성 아래에서 당나라 군사들이 쫙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그 안시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안시성 안에서는 모두가 흔적을 감추고 나오지 않고 있다가 안시성의 성주가 성에 올라가서 절을 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당나라 황제가 저 안시성 성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그 공을 가상히 여겨서 비단 100필을 하사하겠다. 100필. 그리고 너희 고구려 임금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긴 것을 내가 격려하겠다. 라고 하고 철수를 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멋있게 우리 당나라 황제가 멋있게 졌지만 패퇴에 돌아갔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안시성 성주도 당나라 당태종 황제에게 절을 하고 그랬다. 라고 중국에서는 적고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화살로 그대로 이렇게 둘 중에 누구 기록이 맞는가? 그건 뭐 알 수 수가 없네, 없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록 자체가 그 어느 게 진실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당서라든가 이제 진상서에 보면 그 당태종이 그래서 정말 이제 후퇴를 열심히 하거든요. 진흙 뻘밭에 빠져가면서 황제가 직접 막 그걸 밀어가면서 수레 밀면서 막 그럼 맞았네. 안 맞고 그렇게 갈 리가 있나? 왠지 그 딱 보면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올까봐 빨리 도망가는. 한쪽 맞을까봐. 그래서 이제 황제가 그 진흙 뻘밭에서 이제 갈 길을 재촉했는데 그 진흙
탕에 이제 수레바퀴가 빠져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황제가 직접 수레를 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동 안 걸려서 운전자가 내려가고 민 것처럼. 그러니까 요동 벌판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철수를 했다는 건 중국의 자치통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단도 하사하고 절개 장성의 절도 받고 이 여유로운 후퇴는 아니었다라고 비단 보여집니다. 하사가 아니라 뺏겼을 수도 있고. 네, 떠나기 전에 성을 한 바퀴 쑥 돌면서 인사도 한번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자, 하지만 이 중국의 기록에서도 역시 네. 그 안시성의 성주라고만 나오지 누군지 모른다. 그 장군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 기록에도 없다고? 없죠. 없어요. 안시 성주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안시성주가 양만춘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조선 때부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17세기 조선 시대 때 그 안시성의 성주가 양만춘이라고 해서 양만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꽤 오래 뒤에 이야기가 지금 나온.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구려에서 고구려에서부터 지금 조선까지로 보면 거의 몇백 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나서 이름이 어떻게 양만춘이다라고 알지? 이야기를 하는 그때? 거니까요. 일단 기록의 문헌에 보면 네.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 때 윤근수라는 분이 네. 월정만필이라는 책에다가 적으셨대요. 책에 쓰셨다. 네, 이 윤근수라는 분이 1537년에서 1616년에 계셨던 분인데 1537에서 1600. 네. 이때 이제 윤근수가 중국 조정에 갔다가 네.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오셨구나. 이야기를 들었다. 양만춘이라는 스토리를. 이름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런 윤군수가 듣고 왔다는 이야기를 송중길 선생께서 네. 동춘당 선생 별집에 또 이렇게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있었다. 윤군수가 듣고 왔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네. 누가 카더라 그렇지. 뉴스잖아요. 구전이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솔직히 뭐 요즘 시대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뽕.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근거가 없고 팩트 없이 네, 누가 얘기했다. 야 저번에 그 번님이 그랬다던데 뭐 이런 도대체 그 누군 누구인가? 네. 네, 그렇게 되니까요. 그 중국 조정에서 들었다고 하지만 중국 조정에 과연 누가 얘기했느냐? 그렇지. 황제가 얘기했느냐? 그건 모른다. 그래서 월정만필이라는 기록에서 네. 누가 얘기했는지가 나오죠. 아,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윤군수의 월정만필에 보면 안시성주가 당태종의 정예 군대에 항거해서 마침내 외로운 성을 보존했는데 그 공적이 위대하다. 그런데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서적이 드물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고구려 때의 역사서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런데 마침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중국의 장수로부터 우리나라의 원병을 나온 오종도라는 중국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오종도라는 이름이 나왔네. 그 중국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안시성의 성주는 양만춘이다! 그 얘기했다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국 사람이 당태종 동정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네. 내가 그 책에서 내가 봤다! 거기서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윤근수가 얼마 전에 내가 감사 이시발을 만났다. 이 우리나라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선비 이시발 감사. 감사 이시발을 만났더니 네. 그 이시발이 하는 말이 네. 당서연의를 봤는데 안시성주가 양만춘으로 돼 있더라. 기록들이 조금 있었네. 그리고 또 안시성을 지킨 장수도 두 사람 더 있는 걸로 내가 이렇게 기록에 본 것 같다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당서연의라는 것은 우리가 삼국지 연의라고 하듯이 네. 소설이에요. 연인이. 그렇죠. 연의는 소설이에요. 네. 그렇기 정사가 때문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 당태종 동정기라는 것과 당서연의가 아마 같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당서지 전통속 연의라는 것이 이제 이 책을 얘기한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 당서지 전통속 연의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당서지 전통속 연의 책을 이제 이렇게 프린트된 걸 가져와 봤습니다. 앞에 잠깐 보여줘. 그걸로 보내주세요. 그래픽처럼. 그래픽. 이 당서지 전통속 연의에 보면 이건 명나라 때. 그러니까 명나라면 우리나라 조선 초기죠. 그렇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 우리를 그렇죠. 도와주고 명때니까. 이때 명나라 때 웅대목이라는 사람이 지은 연의식 소설이에요.
소설이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마 16세기 중반쯤에 어떤 소설가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당서지 전 통속연이라는 책을 쓰면서 네. 그때 당태종이 고구려의 원정을 가서 안시성 전투를 했던 부분이 소설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도 이 책을 아마 좀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최고의 황제를 한 명 뽑으라면 당태종을 뽑거든요. 그냥 무조건 1위는 당태종이에요. 당태종 이세민을 뽑는데 뭐 물론 이제 고구려에서 크게 혼주를 나시기도 했지만 이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이 당태종의 이야기가 또 소설로 쓰여졌으니까 그 당시 중국에서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아마 창작물에서 나오는 창작물의 소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양 그리고 만춘 이렇게 되었을까? 그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었다 하더라도 그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름도 다 좀 중국식이야. 그죠? 좀- 그 당시에 뭐 연개 소문 똑같은 시대만 보더라도 그렇네. 그렇죠. 그리고 을지문덕. 뭐 꼭 네 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느낌이 달라요. 양만춘이라 이러면 좀 되게 너무 중국식의 그러니까 이름이고 그렇죠. 중국 만춘이면 늦은 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그 당서지 전통송연이 그 당연이라는 책에서 양만춘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양만춘의 이름이라는 것이 조선에 전해지면서 이 조선에 전해진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사대부들도 그것을 인식해서 양만춘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받아들였구나 그냥.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이덕무라든가 네. 안정복이라든가 뭐 이런 선생님들은 그 이름이 역사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비판도 많이 하긴 했다고요. 그치 역사서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근데 이제 아쉽죠. 사실 안시성주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조인성 배우님이 했던 안시성주가 양만춘이라고 나와요. 네, 양만춘이라고 해서 나오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뭐 고구려 때니까 어떤 뭐 고시성일 수도 있어. 근데 뭐 그 스토리를 풀려면은 이름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뭐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주가 전쟁 중에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그런데 이제 그 안시성주라는 그 이름 하에 그 위치를 누군가가 계속 이어지킨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안시성을 지킨 사람은 2명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을 봤었을 때도 저는 좀 그렇게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기도 했거든요. 쉽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의 장군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통솔력과 리더십 그리고 그 병법의 지략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런 사람이 과연 여러 명이 있었을까? 많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킬더건님 말씀처럼 죽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사람이 이 당태종을 물리친 안시성주만큼의 어떤 그만큼이 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좀 의문을 좀. 저는 이 사람이 유지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저는 유지됐을 이제 거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당태종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그 전에 이미 마련됐지 않았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그 실제 전쟁을 하면서 그걸 이끌어가는 이제 어떤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혹시 이어받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실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예, 돌아가시고 나서도 군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일본군을 출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령체가 이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안시성주가 죽었다면 유지되지 못했을 거다. 그렇지. 유지되지 못해.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마지막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안시성주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 양만춘이면 어떠냐. 일단은 안시성 스토리는 사실이지 않느냐. 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름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으면 꼭 찾아야 된다.
맞아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여러 흔적들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좀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어느 집안에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진짜 있어. 이게 정말 저는 좀 안시성주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몽고의 살리타 장군을 이렇게 화살로 맞춰서 살리타 장군을 이제 죽였던 그 승려죠. 이제 김윤우 승려가 이제 나중에 장군까지 김윤우 장군까지 승려였다가 장군이 되신 예, 거예요. 그런 이름까지 솔직히 역사에 기록돼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이제 안시성주의 이름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어떤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일이지 않나. 중요하죠. 예,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임진왜란이 끝났는데 이순신 장군이란 이름이 없어. 거북선을 만들었던 그 장군이라고만 나온다면 우리 약간 좀 부끄러울 그렇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큰 거예요. 전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이름 하나 그게 모르는 뭐 국가가 있어? 임진왜란때 똑같은 거야. 3대 대첩으로 3대 대첩이라고 하는 진주성 전투라든가 뭐 행주 대첩 같은 경우 그 행주 산성주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렇지. 좀 너무 그렇잖아. 아 그렇네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그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거북선을 지휘했던 그 수사, 수군 대장. 뭐 이런 식으로만 이랬군요, 나온다면 이제. 그냥 우리가 막 얼마나 이순신 장군인데 굉장히 억울하잖아. 맞아. 근데 안시성주라고만 나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거지. 업적이 긴데. 예. 그 당시 당나라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당나라가 딱 왔을 때 고구려에서 그것도 안시성에서 그대로 패퇴시켜버린 그 성주의 이름이 없다라는 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모르고 지낸다는 것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 뚫렸는데 우리만 좋아하잖아. 그렇죠.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엄청난 그렇죠.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꼭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많은 자료들과 우리가 더 많은 이제 후학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안시성주의 이름을 꼭 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안시성주 과연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참 뭔가 끝이 슬프다. 슬프죠. 네. 근데 찾고 나면 더 기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시성주의 이름을 찾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조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